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컵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ESP8266의 내부 체험을 하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밖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와이파이 모드인데요. 자, 모드라고 하는 것은 ESP8266이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느냐를 말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AP 모드가 있고 STA 모드, 스테이션 모드인데, SSID를 스스로 발행을 하는, 즉 라우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주변 디바이스가 이 8266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같은 네트워크죠.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접속을 하게 하고, 고정 IP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고정 IP로 ESP8266을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 AP 모드가 되는 것이고요. 스테이션 모드는 가정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SSID에 접속을 하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로 접속을 한 연후에 그 라우터로부터 IP를 부여받아서 그 IP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스테이션 모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IP를 스스로 갖고 있느냐 받아서 하느냐 이 차이고, AP 모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체 스스로가 외부 연결 없이 그냥 라우터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은 안 되는 것이고요. 스테이션 모드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에 접속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AP 모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모드를 선택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AP라고 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말이 이 라우터, 즉 ESP8266 라우터 역할이죠.가 스스로 발행하는 SSID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그리고 로컬 IP, 고정 IP를 하나 딱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이 IP를 통해서 접촉을 한다면 최초에 서비스를 해야 될 루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핸들 루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SSID이기 때문에 주변의 장치들이 이 SSID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면 이 아이디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주변 장치들은 라우터처럼 부여를 받습니다. IP를. 그리고 이 자체는 고정 IP인 이제 라우터의 맨 첫 번째 어드레스니까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건 고정이고 주변에 붙는 건 변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스테이션 모드로 접속이 되어 있는 ESP8266 장치는 외부로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IP 어드레스로 접속이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ESP8266 자체로는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웹사이트로 연결을 하려고 할 때 방법이 없죠. IP 어드레스를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일단 이걸 접속을 했다가 알고 있으니까 접속을 했다가 각종 세팅을 다 하고 핸들 루트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에서 다 정보를 받은 연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동을 시켜서 스테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게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도 다 연결이 되면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시큐리티, 즉 아까처럼 이제 AP 모드로 접속을 해서 핸들 루트라고 하는 최초의 서비스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 이제 루틴인데요. 주로 셋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한 시큐리티를 주는 거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아무나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화면은 이렇게 꾸미시면 되겠죠. 네, HTML 문장이니까 이대로 가시고, 자, 인풋 때는 타입이 텍스트 타입 두 가지가 있죠. 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입니다. 타입이 패스워드라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네, 치고 있는 데이터가 문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형태의 데이터를 받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전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전달받은 내용이 ESP8266 내에 루틴에서 이렇게 루틴입니다. 이건 여기는 ESP8266 프로그램 안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서버 아규먼트 두 가지의 아규먼트의 이름을 체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 이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통과가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셋업 화면뿐만 아니라 유틸리티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MDNS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도메인 네임 서비스인데,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멀티캐스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로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그래서 이 MDNS 기능을 가진 도메인의 이름은 항상 로컬로만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모모모라는 것은 바로 MDNS 서버의 클래스를 인풋시키고 그 개체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이 ESP82, 이건 다른 단어라도 됩니다. 이 초기화 과정에서 집어넣은 이 단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ESP8266이지만 여기다가 히타라고 쓰게 되면 히타.local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뭐 만약에 에어컨이면 에어컨.local 이러면 자기 집에 있는 에어컨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아이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MDNS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잘 지원이 안 됩니다. iOS에서는 100% 지원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는 조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네, iOS 계열에서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IP 어드레스 있죠? AP 모드에 그 IP 어드레스로 접속을 하고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션 모드에 붙게 되면은 일단 모르거든요. 그 내부의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MDNS 이름으로 통일된 정해져 있는 이 이름으로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도메인 네임이지만 로컬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짧게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 ESP8266의 내부 기능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번부터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